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몸속 균형을 무너뜨리는 아주 낯설지만 흔한 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해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 벽이 움직이는 것 같고 바닥이 밀려나는 듯한 감각. 한 발 내딛기도 전에 중심을 잃고 그대로 주저앉거나 깜짝 놀라 다시 주저앉은 적은 없으셨나요? 특히 폐경기에 접어든 여성이라면 더더욱 공감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지럼, 속이 울렁거리는 메스꺼움,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막연한 불안. 그 모든 순간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자칫 낙상이나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실제로 병원 응급실을 찾는 중년 여성 환자들 가운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으로 인해 넘어진 후 다쳐 내원하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도 계단을 오르려다 순간 어지럼에 휘청이며 넘어졌고 고관절에 실금이 생겨 수술까지 받으셨죠. 이전까진 아무런 문제 없이 활동적이던 분이었는데 한 번의 사고가 그 일상을 크게 바꿔버렸어요. 어지럼은 생각보다 무섭고 교묘하게 다가오는 적이에요.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일상의 리듬을 한순간에 뒤흔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우리 몸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간단하고 안전한 방법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물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친구는 수천 년 전부터 전통 의학에서도 꾸준히 사랑받아온 존재랍니다. 자,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어지럼을 겪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변화 때문이에요. 폐경기에 들어서면 여성의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중요한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생리주기를 조절하는 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마치 물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윤활제 같은 거죠.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혈관이 이전보다 더 쉽게 수축하고 혈류 속도도 일정하지 않게 변합니다. 이때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거나 고개를 급하게 돌릴 경우 뇌로 가는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로 어지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아침에 기상할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시야가 아찔해지며 중심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바로 폐경기에는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도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예전엔 알아서 혈압을 딱 맞춰 조절해줬던 시스템이 이제는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인 저혈압 상태가 발생하면서 더 쉽게 어지럼을 유발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어지럼이라는 건 뇌에 충분한 산소와 혈액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한 연구에 따르면 폐경기 이후의 여성 중 60% 이상이 정기적으로 어지럼을 경험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해요. 특히 에스트로겐 감소가 심한 분일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셨을까요? 어지럼은 단순히 눈앞이 흐려지는 순간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속 호르몬 변화와 혈관 반응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겠죠. 우리의 뇌는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이 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산소와 영양분, 그리고 혈액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죠. 그런데 폐경기에는 이 필수적인 공급 체계에 작은 혼란이 생깁니다. 바로 혈액순환이 갑작스럽게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을 뿐인데 머리가 띵하고 눈앞이 하얘지거나 전신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지 않으셨나요? 뇌의 산소가 충분히 도달하지 않으면 마치 숨을 멈춘 듯한 갑작스러운 경보가 울리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어지럼, 현기증, 그리고 메스꺼움이에요. 마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 그 불쾌감은 경험해본 분만이 알 수 있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집중력이나 기억력까지 저하될 수 있어요. 실제로 폐경기 여성의 인지 기능 저하와 일시적 건망증의 일부는 이러한 혈류 감소와 산소 부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만큼 어지럼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을 넘어서 뇌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이 어지럼이 종종 메스꺼움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의 전정기관이 갑자기 산소 부족을 겪게 되면 평형 감각이 흐트러지고 위장의 신호도 동시에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폐경기 여성 중 일부는 입덧처럼 울렁거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증상을 단순히 피로나 스트레스로 치부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이고 반드시 그 원인을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 문제랍니다. 가볍게 넘기지 말고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의 시작이에요. 어지럼과 메스꺼움이 반복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휴식을 취하거나 두통약을 찾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증상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혈류를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아주 오래된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수천 년 동안 아시아 전통의학에서 순환 개선에 널리 쓰여온 식재료예요. 생강 뿌리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주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에 따뜻한 물이 흘러들어 얼음이 녹듯 생강은 우리 몸속 모세혈관을 서서히 풀어줍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생강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고 말초, 혈관을 이완시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특히 혈액 점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어 뇌로 향하는 산소 공급이 안정되면서 어지럼 증상이 완화된다는 보고도 있어요. 다시 말해 생강은 단순히 향이 좋은 차 재료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는데 꼭 필요한 생리적 조력자예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습관처럼 마시기 시작한 뒤 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겪던 어지럼이 뚜렷하게 줄었다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체질이 맞는다면 꾸준히 실천할 가치가 충분한 방법이랍니다. 이처럼 생강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복잡한 몸의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생강의 힘, 이제는 다시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따뜻한 한 잔의 생강차가 균형을 잃은 몸의 순환을 다시 살려줄지도 몰라요. 어지럼과 함께 가장 불쾌한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메스꺼움이에요. 속이 울렁거리면서 식욕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치 배멀미를 하는 것처럼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듭니다. 폐경기 여성 중 많은 분들이 이 메스꺼움을 어지럼만큼이나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하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증상은 하나의 열쇠로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사실 오랜 세월 동안 멀미나 입덧, 항암 치료 후 메스꺼움 완화에 쓰여온 자연 약재예요. 특히 항생제나 진통제처럼 장을 자극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한 뒤 나타나는 울렁거림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현대 의학에서도 생강의 메스꺼움 완화 효과는 무작위 대조 연구에서 수차례 입증된 바 있어요. 그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생강 속 진저롤이 위장관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장 운동을 부드럽게 만들어 위가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도록 도와줘요. 동시에 뇌의 구토 중추를 진정시키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지럼에서 오는 울렁거림까지 조절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생강이 멀미약처럼 사용되는 이유랍니다. 폐경기 어지럼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혈류 문제뿐만 아니라 평형기관과 위장신경의 상호작용 때문에 메스꺼움이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강의 이중 효과는 정말 매력적일 수밖에 없죠. 혈류는 물론이고 위장의 긴장까지 함께 풀어주니까요. 제가 돌보던 한 분은 폐경 이후 점점 메스꺼움이 잦아져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생강차를 따뜻하게 마신 후 다시 편안하게 식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차이는 참 놀라웠어요.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 실제 삶의 질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한 순간이었죠. 어지럼과 메스꺼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생강. 이쯤 되면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조력자가 아닐까요? 이제 생강이 어지럼과 메스꺼움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게 되셨다면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도대체 생강을 어떻게 마셔야 가장 좋을까? 정답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실천하기 쉬운 방법이에요. 바로 생강차입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레시피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주방에 있는 것들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우선 생강은 생강 자체를 직접 다져서 쓰는 것이 가장 좋아요. 건조 생강보다는 신선한 생강이 더 많은 활성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지 정도. 그러니까 엄지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양을 얇게 썰어 뜨거운 물 한 컵에 넣고 50분 정도 우려내세요. 가능하면 뚜껑을 덮어 향과 성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게 좋아요. 진하게 우러난 생강차는 노란빛을 띠면서 따뜻한 기운이 몸속 깊숙이 스며드는 듯한 느낌을 줘요. 단,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생강을 섭취하면 속쓰림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후 또는 간단한 과일이나 견과류를 드신 후에 생강차 한 잔을 곁들이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또 한 가지 꿀팁은 꿀이나 레몬을 살짝 넣는 거예요. 꿀은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레몬은 비타민 C를 더해 면역력을 높여주죠. 다만 당분 섭취를 조절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꿀은 생략하셔도 무방해요. 본연의 향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생강차를 하루 한두 잔 꾸준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의 균형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이 덜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도 있어요. 복잡한 약이나 보충제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차 한 잔으로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답니다. 차 한 잔으로도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면 손끝의 자극으로 더 빠르게 진정시킬 수도 있어요. 바로 지압요법입니다. 폐경기 어지럼은 혈류뿐 아니라 평형을 조절하는 전정기관이나 자율신경계의 균형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자극해주는 단순한 손지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압점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손목 안쪽의 내관혈이고 또 하나는 목 뒤에 위치한 풍지혈이에요. 먼저 내관혈은 손바닥을 위로 했을 때 손목에서 약 3cm 및 두 개의 힘줄 사이에 있어요. 이 부위를 반대 손의 엄지로 30초에서 1분 정도 부드럽게 눌러주면 메스꺼움이 줄어들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 지점은 멀미를 완화하는 데 널리 활용되어 왔죠. 풍지혈은 귀 뒤쪽 두개골이 움푹 들어간 곳에 있어요. 이 부위는 목과 머리를 연결하는 교차점으로 긴장된 경추와 전정기관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양손의 엄지를 사용해 두 개의 풍지혈을 동시에 10초씩 눌러주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어지럼이 시작될 때 이 지점을 눌러주면 눈앞의 혼란이 진정되었다는 사례도 많아요. 이런 지압요법은 단순히 신체를 자극하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의 긴장을 동시에 풀어주는 역할도 해요. 특히 생강차와 함께 사용하면 몸속과 바깥에서 동시에 균형을 맞추는 이중 효과를 누릴 수 있죠. 무겁게 느껴지던 머리와 휘청이던 시야가 조금씩 안정되면서 일상생활도 덜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5분씩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은 분명히 그 변화를 기억하고 어느 순간 어지럼이 줄어든 하루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생강차와 지압을 활용해도 일상 속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어지럼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어요. 특히 폐경기 여성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수분 섭취와 자세 변화에 대한 주의예요. 이 두 가지는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먼저 수분입니다. 폐경기에 들어서면 체내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액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요. 혈액이 줄면 당연히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로 쉽게 어지럼이 찾아오죠. 하루에 최소한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자주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카페인 음료 대신 맹물이나 보리차처럼 자극 없는 수분으로 채워주는 것이 좋아요. 물을 마신다고 해서 곧바로 어지럼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수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큰 예방이 된답니다. 다음은 자세 변화예요. 갑자기 일어나거나 고개를 빠르게 돌리는 습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이런 급격한 움직임은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여 뇌로 가는 혈류가 뚝 끊기듯 줄어들게 만들어요. 특히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일단 침대에 앉아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주고 심호흡을 두세 번 한 뒤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어지럼 예방의 열쇠가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도 단순히 물을 자주 마시고 앉았다 일어날 때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어지럼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분들이 계세요. 약도 치료도 없이요. 이처럼 일상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많고 그 효과는
의외로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약에만 의지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예방법 아닐까요? 생강이 어지럼과 메스꺼움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이제 조금 더 강력한 조합을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바로 생강과 강황의 만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따로 먹어도 훌륭하지만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가 정말 뛰어나요. 특히 폐경기 여성의 혈액순환과 전정기관 건강을 동시에 도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자연 루틴이 될 수 있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혈류 흐름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특히 뇌혈관을 포함한 모세혈관까지 그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어지럼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커큐민은 항산화 작용이 강의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는 데도 기여해요. 결국 생강은 순환을 촉진하고 강황은 그 길을 더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셈이죠.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매일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생강가루 약삼지과 강황가루 반 티스푼 정도를 넣어 잘 섞어 마시는 거예요. 혹은 생강차를 먼저 끓인 후 그 안에 강황가루를 살짝 타서 마셔도 좋고요. 약간의 후추를 곁들이면 강황 속 커큐민의 흡수율이 더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이 루틴을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신 분들은 어지럼뿐만 아니라 아침에 느끼는 무기력함이나 두통, 관절의 뻣뻣함도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곤 해요. 물론 사람마다 체질은 다르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항상 부드럽고 안전한 선택지를 제공해주고 있죠. 단, 강황도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특별한 질환이나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생강과 강황으로 열어보세요. 아마도 며칠 지나지 않아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말해줄 거예요. 아주 작은 불균형이었어요. 몸속의 순환, 숨결, 그리고 평형, 폐경기라는 시간은 우리 몸에 조용히 변화를 불러오지만 그 변화를 알아채고 따뜻하게 보듬는 순간 모든 것은 다시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생강과 강황, 그리고 지압과 습관의 힘은 그 흐름을 회복하기 위한 아주 다정한 도구들이에요. 부디 여러분의 하루가 더 가볍고 더 환하고 더 안정되길 바라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이 여정이 조금이라도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시청자분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저에게 큰 기쁨이니까요.